호스트에서 40년 살았어요. 이런 실수도 있어요. 한나수 총리님 오셔서 저희 만났는데 첫 마디가 뭐라고 했지 알아요? 나라라고 다 할 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 오자마! 집에 가라! 오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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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라! 작년 10월 29일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생자들을 마음속 깊이 추모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과 약속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로 우리 사회 모두는 아픔을 겪었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야 하는 국가, 정부의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남겼습니다. 오늘 기억식이라는 이름으로 유가족들과 시민사회, 정부가 처음 한마음으로 준비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온전한 애도와 진상규명을 향한 모두의 바람을 모으는 자리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 이 자리가 추모와 애도를 위한 기억식이기는 합니다만 유가족들의 인사나 추모사 때에는 응원과 연대의 박수로 마음을 표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2구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10월 29일을 기억하는 상징으로 오전 10시 29분부터 1분 동안 서울특별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이 추모 사이렌에 맞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사회적 재난으로 세상을 떠난 수많은 이들을 기억하며 함께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받겠습니다. 이렇게. 몸에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뵙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묵념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돌리는 일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159분의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159명은 159개의 이름이고 159개의 삶이며 159개의 꿈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그들은 이태원으로 향했습니다. 일상의 기쁨을 찾아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 그저 평범한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그러나 그날 밤 국가는 그 일상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참사입니다.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했다면 159분의 희생자는 지금 우리 곁에서 각자의 내일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참사를 온전히 마주하고
진정한 변화로 나아간 경험이 부족합니다. 참사가 일어나면 잠시 주목받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흐려지고 비슷한 비극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정부를 향해 말씀드립니다.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사건과 이슈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도 있고 경제적 과제도 있으며 국제적 현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절대 협상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으며 포기할 수도 없고 놓쳐서도 안 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추적인 책무입니다. 조금 전 추모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그날 위험을 알렸어야 할 사이렌인데 이제야 울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이들의 끝없는 통곡, 국가가 더 빨리, 더 정확히 나섰어야 한다는 질책, 반복되는 참사를 끊어내지 못하면 서글픈 사이렌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부가 처음으로 유가족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12구 이태원 참사 기억식입니다. 이는 유가족의 아프고 슬픈 마음, 반복되는 참사 앞에서 이번에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한 시민의 안타까움과 염원이 모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기억식이 정부에 대해 진상규명과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함께하는 기억식은 이제 국가 스스로 참사의 진상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전반적 노력에 대한 의지를 표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을밤 산책. 감았던 눈을 뜨자 이태원역이었다. 무슨 잠을 이렇게나 오래 잤을까. 나는 같은 구간을 몇 번이나 돌고 또 돈 것 같다. 1번 출구를 나서면 길은 곧바로 이어진다. 해밀턴 앞에서 만나자 언젠가 약속하기도 했는데 그런 약속은 너무 흔해서 지켜지지 못할 것 같다. 호텔 뒤편 좁다란 골목을 걸은 적이 있는 것 같다. 맨발이 새카매지도록 달린 적이 있는 것 같다.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지도. 보았나요, 내 영혼. 여기 이 골목에 가만히 개어둔 것. 바람을 따라 사뿐 흩날리기도 한 것. 오늘처럼 몹시도 쌀쌀한 밤이면 엄마는 멍하니 앉아 잠을 미루고 잘자 부디 슬며시 다가가 그 귓가에 속삭인 적이 있는 것 같다. 엄마는 울음을 멈춘 적이 있는 것 같다. 잠깐. 나는 꿈이었다가 숨이었다가 슬픔이 출렁이는 마음속을 끝없이 떠도는 기도였다가 노래였다가 무엇이든 다 될 수 있을 것 같다. 보았나요, 내 영혼. 이토록 투명한 것. 저기요, 부르는 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면 한 움큼 꽃을 내미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나는 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사라지지 않은 것 같다. 환히 불 밝힌 편의점에 들러 물과 우유를 사고 약도 조금 사고 지하철을 타야지 언제나처럼 집으로 돌아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건박사 곧장 졸음이 밀려든다. 말없이 고개를 떨구며 곁에 앉은 이가 기다렸다는 듯 어깨를 내어준다. 시인 박수환님의 추모시 낭독의 시간이었습니다. 일가족 여러분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흐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죽음이 더는 없게 해주십시오. 피와 눈물로 써내려가는 규칙들이 이제는 없게 해주십시오. 만개화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이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고운 얼굴 us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we got a phone call from Stine's friend Helena. Something had happened in Korea. Her friends there couldn't reach her, and they were worried. That's how it started. 어려운 시간, 세상 반대편에 있던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어땠을까요? 스티네의 친구 헬레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무언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곳 친구들이 스티네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Stine arrived to Korea with a booking number. 스티네는 한국에서 화물 번호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Came home as a package with a cargo number. It was indescribable. 저희 딸이 화물 번호가 찍힌 채 하나의 소포로 돌아온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문소리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스물한 살이었는데요. 그때 스타일리스트 보조 역할을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안지호. 네, 저희는 6개월 동안 한 집에서 먹고 자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 제가 지호에게 보내는 편지 대신 지호가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 아니 그날 이태원에서 생을 마감한 모든 이들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와도 같은 아네스의 시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네스의 노래 이창도. 그곳은 어떤가요? 얼마나 적막하나요? 저녁이면 여전히 노을이 지고 숲으로 가는 새들의 노랫소리 들리나요?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 당신이 받아볼 수 있나요? 하지 못한 고백 전할 수 있나요? 시간은 흐르고 장미는 시들까요? 이제 작별을 할 시간. 머물고 가는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오지 않던 약속도 끝내 비밀이었던 사랑도 서러운 내 발목에 입맞추는 풀잎 하나 나를 따라온 작은 발자국에게도 작별을 할 시간.
이제 어둠이 오면 다시 촛불이 켜질까요? 나는 기도합니다.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사랑했는지 당신이 알아주기를. 여름 한낮의 그 오랜 기다림, 아버지의 얼굴 같은 오래된 골목, 수줍어 돌아앉은 외로운 들국화까지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의 작은 노랫소리에 얼마나 가슴 뛰었는지.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검은 강물을 건너기 전에 내 영혼의 마지막 숨을 다해 나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어느 햇빛 맑은 아침 깨어나 부신 눈으로 머리맡에 선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네, 12구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공동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박서군 윤봉남 공동대표님, 이지연 공동운영위원장님, 권호연 미디어팀장님, 그리고 선호수님께서 함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5분의 시민대표 여러분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과 정의를 향한 우리의 약속. 하나, 2022년 10월 29일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이후 처음 맞는 할로윈 축제날 밤 수많은 사람들이 이태원에 모였습니다. 언론은 이미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 예측하며 보도했고, 정부와 경찰도 예년에 비해 몇 배의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있는 공직자 누구 하나 사고 예방을 위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정부기관도 인파 관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그 참담한 충격과 절망의 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이 된 159명의 동료 시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 왜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아무런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왜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받고도 쏟아지는 인파를 CCTV로 지켜보고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는지, 왜 공적 구조활동은 지연되었고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유가족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는지, 이 질문의 답을 찾아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나,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한 차례의 대통령 거부권에 좌절되고 참사 발생 1년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5월 21일에야 시행 공포되었습니다. 또 지난 정부의 비협조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과 시행령 제정은 늦어졌고 첫 조사 개시는 지난 6월에야 결정되었습니다. 늦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가 충분한 시간과 권한을 가지고 성역 없이 조사하여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밝혀낼 때까지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그날의 진실을 목격한 이들이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를 비롯해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자 분투했던 이들이 잇따라 생을 놓는 안타까운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참사의 목격자이기도 한 생존 피해자들, 구조자들이 견뎌야 하는 현재 진행형 고통에 닿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다방면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참사의 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사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생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칼보다 무서운 말로 상처를 아물지 못하게 하는 혐오와 폭력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하나, 오늘 3주기 기억식은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또 다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고 희망을 잇기 위해 애썼던 지난 날들은 결국 오늘과 내일 우리가 누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생명과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자들이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때에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될 때까지 행동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12구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 참가자 1동. 네,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선언문 낭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구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그날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길 다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